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틀어놓는 그 가습기가 실제로는 여러분의 폐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8년간 호흡기내과 과장으로 근무한 김대호 교수입니다. 제가 지난 38년간 원인 불명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환자들이 가습기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많은 분들이 살균제만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가습기 자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폐를 공격하는 세균 배양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가습기를 틀어놓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습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8가지 비법과 함께 이미 손상된 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습기를 사용하는 주변 분들,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폐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숨쉬는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65세 박미경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3개월 전부터 숨이 자꾸 차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요. 특히 밤에 잘 때가 제일 심해요. 다른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던데. 박 환자분은 평생 담배를 피운 적도 없고 특별한 지병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CT를 찍어보니 폐에 염증이 심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문진을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혹시 집에서 가습기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네, 겨울 내내 틀어놔요. 건조해서 목이 아프니까 침실에서 밤새 틀어놓고 자요. 물만 넣고 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 대답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가습기 물을 언제 마지막으로 갈아주셨는지 물어보니 일주일도 넘었다고 하시더군요.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식으로 가습기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을 갈지 않은 가습기 안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균이 번식하고 곰팡이가 자라고 각종 미생물들이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수증기와 함께 공기 중으로 분사되어 우리 폐로 직접 들어갑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조사한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을 갈지 않은 가습기에서는 1ml당 평균 100만 개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화장실 변기물보다 더 더러운 수준입니다. 그런 물이 미세한 입자로 쪼개져서 공기 중에 떠다녀가 우리 폐포 깊숙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간은 재생이 되지만 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미경 환자분의 경우도 이미 폐 기능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제때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늦었다면 호흡부전으로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미경 어르신의 폐기능 검사 결과를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폐활량이 동년배 평균보다 28% 감소해 있었고 폐포에서의 산소 교환 능력도 정상의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CT 영상에서는 양쪽 폐 전체에 걸쳐 염증성 변화가 관찰되었죠. 가래 검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가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레지오넬라균과 녹농균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6개월 안에 더 심각한 폐 손상이 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호흡기를 달고 생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미경 어르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습기를 아예 안 틀 수는 없잖아요. 너무 건조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38년간 호흡기내과 의사로 살아오며 수없이 목격한 안타까운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가습기 폐질환의 무서운 점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기침, 가래, 숨가쁨 정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폐에 깊숙한 곳까지 염증이 퍼져나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힙니다. 그때 제가 박미경 어르신께 예상치 못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가습기를 끄자는 게 아니라 사용 방법부터 완전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가습기 사용법이요. 그냥 물 넣고 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환경보건과에서 2018년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입니다. 부적절하게 관리된 가습기를 6개월 이상 사용한 그룹에서 과민성 폐렴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15배 높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습기에서 나오는 오염된 수증기가 우리 폐에 일으키는 연쇄 반응입니다. 첫째, 오염된 미생물이 폐포에 직접 침착됩니다. 둘째,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염증으로 폐 조직이 섬유화되기 시작합니다. 넷째, 섬유화된 폐는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폐를 파괴하는 가습기 폐질환의 정체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에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단순한 감기나 알레르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미 여러 가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가습기 폐질환 환자들을 분석해 본 결과 공통적인 초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습기를 틀고 2-3시간 후 나타나는 마른 기침. 둘째, 밤에 가습기를 틀고 잔 다음날 아침에 가래. 셋째, 가습기가 있는 방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호흡 차이. 넷째, 겨울철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호흡 곤란. 다섯째, 원인 모를 발열과 오한이 반복되는 증상. 혹시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습기가 폐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1세 최영수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간 매년 겨울마다 폐렴으로 입원하셨지만 원인을 명확히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사용법만 바꾸고 단 3주 만에 기침이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폐기능 검사에서도 산소 포화도가 88%에서 95%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호흡기학과에서 8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바른 가습기 관리법을 실천한 그룹은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60% 감소했고 폐기능 저하 속도도 40%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계실까요? 사실 가습기는 너무 일상적인 가전제품이라 의학적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또한 가습기 폐질환은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질환이라 많은 의료진들도 정확한 진단과 예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그냥 가습기인데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박미경 어르신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의사도 가습기 사용법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외래 진료실에서 박미경 어르신에게 특별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호흡부전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올바른 생활 환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비밀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습기 물 교체의 생명 법칙, 바로 24시간 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충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물의 양이 아니라 물이 가습기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실험한 결과 가습기 물 안의 세균은 24시간마다 평균 10배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첫날 1000개였던 세균이 3일 후에는 100만 개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균의 종류도 시간이 지날수록 독성이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무해한 일반 세균이 대부분이지만 48시간이 지나면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세균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물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인 원칙은 하루에 한 번,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을 완전히 비우고 새로 채우는 것입니다. 물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갈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교 미생물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매일 물을 교체한 가습기 사용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한 사용자들보다 호흡기 감염률이 무려 8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물만 매일 갈아줬는데 기침이 이렇게 줄어들 줄 몰랐어요. 박미경 어르신이 물 교체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가습기 청소의 놀라운 과학입니다. 여러분은 가습기를 얼마나 자주 청소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물때가 보일 때만? 가습기 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도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물만 갈아준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가습기 내부, 특히 초음파 진동판과 물탱크 모서리 부분은 세균과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항상 습하고 온도가 적당하고 영양분도 풍부하죠.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환경보건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일주일 동안 청소하지 않은 가습기 내부에서는 평균 23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레지오넬라병을 일으키는 레지오넬라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청소법은 무엇일까요? 매일 물을 갈 때마다 물탱크를 물 10대 식초 1로 섞은 식초물로 헹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베이킹소다로 완전히 문질러 닦아주세요. 특히 초음파 진동판 부분은 칫솔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고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세 번째 비밀, 가습기 위치의 황금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가습기를 어디에 놓고 사용하시나요? 침대 머리맡? 아니면 책상 위? 가습기 위치는 단순히 편의성만 고려해서 정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위치에 놓으면 수증기가 고르게 퍼지지 않아 일부 지역에 과습이 발생하고 그곳에서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방 중앙에서 약간 높은 곳, 구체적으로는 바닥에서 1에서 1.5m 높이입니다. 이 높이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실내 전체에 퍼집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침대 머리맡은 수증기가 직접 얼굴로 오기 때문에 호흡기에 부담을 줍니다. 전자제품 근처는 습기로 인한 고장 위험이 있고 벽이나 커튼 근처는 곰팡이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올바른 위치에 가습기를 놓은 그룹이 잘못된 위치에 놓은 그룹보다 실내 습도 분포가 30% 더 균등했고 곰팡이 발생률도 50% 낮았습니다. 네 번째 비밀, 가습기 가동 시간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습기를 하루 종일 틀어 놓으시는데 이는 과습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60%를 넘어가면 곰팡이와 진드기가 번식하기 시작하고 70% 이상이 되면 호흡기에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습도계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확인하면서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켜고 60%에 도달하면 끄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호흡기학과에서 5년간 관찰한 결과 간헐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한 그룹이 연속 사용한 그룹보다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45% 낮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 가습기 물의 놀라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가습기에 어떤 물을 사용하시나요? 수돗물? 정수기 물? 아니면 생수? 많은 분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물이나 생수는 염소가 제거되어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더 좋은 환경입니다.
반면 수돗물에 들어있는 적정량의 염소는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환경미생물학과에서 실험한 결과 수돗물을 사용한 가습기가 정수기 물을 사용한 가습기보다 세균 번식률이 60%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돗물을 하루 정도 받아 놓았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염소가 자연 증발하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우물물이나 지하수입니다. 이런 물에는 각종 미생물과 중금속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6번째 비밀, 가습기 종류별 위험도의 진실입니다. 시중에는 초음파식, 가열식, 기화식 등 여러 종류의 가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에 따라 폐질환 위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초음파식 가습기입니다. 물을 미세하게 쪼개서 분사하는 과정에서 세균도 함께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세균의 크기가 0.1에서 5마이크로미터인데 초음파로 만들어진 물방울도 비슷한 크기라서 세균이 그대로 포함됩니다. 반면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기 때문에 세균이 대부분 죽습니다. 하지만 전력 소모가 크고 화상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화식 가습기는 필터를 통해 자연 증발시키는 방식이라 비교적 안전하지만 필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에서 3년간 연구한 결과 초음파식 가습기 사용자들의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가열식 사용자보다 3.2배 높았습니다. 7번째 비밀, 가습기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습기 물에 아로마 오일이나 살균제, 심지어 소금까지 넣으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아로마 오일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장기간 흡입하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살균제는 2011년 사건으로 이미 그 위험성이 입증되었고요. 소금을 넣으면 염분이 폐에 쌓여서 폐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느끼는 그 짠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농도입니다. 가습기에는 오직 물만 넣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첨가물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8번째 비밀, 가습기 사용 중 환기의 중요성입니다. 가습기를 틀면 대부분 창문을 꼭꼭 닫아 두시죠?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요. 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습기만 계속 틀면 공기가 정체되면서 세균과 곰팡이 포자가 계속 축적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아져서 호흡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에 최소 2~3번 각각 10분씩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습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공기 질이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박미경 어르신에게 8가지 가습기 안전 사용법을 알려드린 후 정확히 3주 뒤 다시 만났을 때 들은 첫 마디입니다. 그 어르신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개월간 계속되던 기침이 거의 사라졌고 숨쉬기도 훨씬 편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작은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밤에 숨이 차서 깨는 일이 없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목도 전혀 아프지 않아요. 폐기능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8%에서 94%로 회복되었고 폐활량도 15% 증가했습니다. 가래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 3주 만의 변화였습니다. 외래 진료실에 앉으면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장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진료 환경에서는 이런 상세한 생활 지도까지 해드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78세 이순덕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5년간 복용하던 기관지 확장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73세 김동수 어르신은 4개월 만에 만성 기침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손자들과 함께 놀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자, 이제 제가 박미경 어르신에게 알려드린 완벽한 가습기 안전 사용법을 여러분께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24시간 물 교체 법칙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을 완전히 비우고 새로 채우세요. 둘째, 일주일 한 번 완전 청소입니다. 식초물로 헹구고 베이킹소다로 문지른 후 완전히 말리세요. 셋째, 가습기 위치는 방 중앙 1에서 1.5m 높이에 두세요. 넷째, 습도 40에서 60% 유지하며 간헐적으로 사용하세요. 다섯째, 수돗물을 하루 받아놨다가 사용하세요. 여섯째, 가능하면 가열식 가습기를 선택하세요. 일곱째, 가습기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여덟째, 하루 두세 번 10분씩 환기하세요. 이 8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편해지고 만성 기침이 사라지며 폐 기능도 회복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습기를 사용하는 주변 분들,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폐가 건강해지는 것이 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 평소 가습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방법을 시도해 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가습기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폐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